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이 보면은 여기 일자리가 사실은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뭐 알바든지 이런 게 많아요. 보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정책 이런 걸 좀 더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바뀜으로써 무주택자들에게 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자질 논란과 비판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앞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절실히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줬으면 해요. 좀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이 아직 안 되어 봐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위한 거긴 한데 좀 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입장을 조금 되어 봤으면 하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한윤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행정, 정치권에서는 그 바람이 잘 전해지고 있다고 보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모두 일자리도 집값도 주거도 안정적이길 바라는 마음들이 가장 컸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현실을 잘 모른다라는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나라의 미래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은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도 활기를 찾을 텐데 투쟁 갈등의 반복이 아닌 우리 삶의 변화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길 바라면서요. 페트롤전북 오늘은 정치쟁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전 국회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연결하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은천입니다. 정운천 의원님 지금 국감 기간에 지금 나와서 인터뷰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일단 감사의 예. 인사 두 분께 드리고요. 자,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먼저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 지었고 막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전정희 의원님, 민주당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흘 만에 승복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어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그 원팀으로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14일 캠프 회단식에서 이낙연 후보는 그 다른 후보 측의 비난에 대해서 그 작심 비판을 했어요. 예.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그 공동선대본부장이나 원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그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냈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 지지자들 중에서 40%는 윤석열 후보에게 그리고 30%는 홍준표 후보에게 예.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렇더군요. 그만큼 그 당 경선에서의 상처가 깊었다는 것이고 예. 또 원팀에 대해서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장 원팀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 대선이 아직 5개월이나 남아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다시 차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그 이낙연 후보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 지지자들에게 어떤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이낙연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그 상실감과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봉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원팀으로 가기 위한 그 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지지층 40%가 윤석열에 투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2일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운천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는 반기는 소식이 됐습니다. 예. 이낙연 지지자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라고 돌아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효과도 못 보면서 너무 대장동 의혹 그러한 의혹이 너무 크게 이제 크로즈업 되면서 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내용을 겪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뭐 반사이익이 저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경쟁하는 입장에서 빨리 경쟁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일단 반사이익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국민의힘 지금 대선 경선 후보 선출 과정 속에서 신경전이 아주 거셉니다. 뭐 윤석열 후보는 당이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발언도 하고요. 뭐 예. 이런 물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원팀 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4명 후보가 이제 11월 5일까지 10번의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데 벌써 세 번째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처음에 윤석열 후보는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뭐 신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보호해주고 뭐 또는 그렇게 막 인격적 모독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뭐 이런 치열한 경쟁판이 이제 되다 보니까 예. 뭐 이를테면 홍준표 후보는 범죄 공동체다 나오고 예. 또 유승민 후보는 막 무슨 이를테면 주술 또는 미신 쪽 뭐 인구망자 나오고 뭐 하니까 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때린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어허. 정신머리 이렇게 돼갖고 안 되니까 막 당을 좀 이렇게 할 바에 없어지는 게 낫다 해갖고 지금 굉장히 지금 서로 후보 간에 지금 긴장 상태에 와 있는데 예. 어쨌든 만에 이런 경쟁은 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이제 후보로 뽑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러한 인신공격보다는 예. 정책 경쟁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전정 의원님. 네네. 뭐 한 명의 주자를 가리기 위한 경쟁이긴 합니다만 대선 주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정치 수준, 정치 실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인 유권자는 실망하는 모습을 좀 많이들 보이고 있는데 기대가 그만큼 이제 높다는 얘기가 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선 경선 과정 양 당을 뭐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 네, 아마 그 이번 경선 토론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야, 대선 후보 토론회가 수준이 저런 정도인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차츰 이제 조금 그 민주당도 그랬고 또 국민의힘도 그 토론회가 점점 진행이 돼가면서 그 처음에 그런 뭐 이상한 뭐 얘기들을 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 좀 정책적으로 깊숙이 그렇게 얘기를 나누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들의 실망을 좀 실감하면서 후보의 자격. 요즘 하나 더 얘기하면요. 네. 지금 일테면 뭐 정세균 또는 이낙연 이런 분들은 정말 도덕적으로나 뭐로나 잘 이렇게 성장해 오신 분이고 또 우리 정치사의 모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후보가 될 후보는 뭐 윤석열, 이재명 이런 정치사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다 발언 잘하는 사람들, 예. 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더 지지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계속 토론이 그냥 더 확대되고 또 긴장 관계를 갖게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오히려 좀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정치 과정을 겪어서 검증된 그런 분들이 좀 올라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뭐 정우천 의원님이 계셔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장관을 하시고 장관직에서 내려놓으실 때도 과감한 어떤 결단,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력을 또 보여줘야 되겠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오히려 가치로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과거에 그런 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고난만큼 확실한 책임을 지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예. 지도자가 돼야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좋은 예. 일을 해나갈 텐데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검증의 가치를 높이 보지 않는 게 좀 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 당의 우리 전북과 관련된 대선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약들인지 현실 가능한 공약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탕, 삼탕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네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북 관련 공약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전북 지역 6대 대선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낙후된 전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6대 공약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그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계속 이제 진행해 왔던 것이죠. 자동차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예. 그리고
금융 탄소 소재 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 또 그린 뉴딜 중심지를 조성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를 육성하겠다. 역사 문화와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벨트를 조성한다. 보건 의료 산업 육성, 또 공공 보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새만금 친환경 개발. 그래서 이제 공항과 철도와 같은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시를 했어요. 예. 여기에 보면 그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현안들이 공약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예. 이제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요. 이런 그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전라북도 공약이 그 민주당의 최종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광주에서 국민의힘 1차 토론회에서 이제 전북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공약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금융중심지 지정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터덕거리고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전라북도 공약과 관련해서 그 공약은 누가 실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말이 아닌 실천을 하는가, 이런 문제임을 역설을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것들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계속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뒤로 밀려놓는 게 아니고 여전히 실현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또 계속 요구를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견해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양강 주자로 평가되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더군요, 정은철 의원님. 아마 저희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11월 5일 날 이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오셔가지고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선언적 의미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공약이 얘기 되려면은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 만들어서 또 그 실천 요강까지 다 해내야 이게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11월 5일 날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공약 사업단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데 단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새만금 공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수요 공항을 아무리 만들어도 무한공항도 적자나고 있는데 새만금 공항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새만금 공항이 진짜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면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 이제 MRO랄지 항공기 공장이랄지 복합 리조트랄지 또는 한중 경협단지랄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그 5,500만 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걸 더불어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한다. 이런 게 공약에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탄소산업진흥원을 이제 전북에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제 쌍끌이가 될 수 있는 수소산단, 이제 완주에 한 6천억 들여서 만드는 그 산업단지를 또 공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구체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전북 관련 공약들 좀 현실적인 부분들, 사실 정운천 의원님도 사이다 발언 잘 하시고요. 아니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실천에 많이 옮겼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11월 5일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그때 정확하게 제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전정 의원님,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어서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의 목소리도 내셨어요. 네,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는 그 전라북도가 그 어디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충청권까지도 이 개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북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어서 이 균형 발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를 그 과거처럼 배려라든가 소외 극복의 차원에서 보고 있지 않고요. 예.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또 실천 의지를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소외된 전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예. 또 14개 시군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예. 그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그 또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달에 그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이 아직도 불균형 성장 전략의 피해 지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예. 동부 내륙권은 대한민국의 가장 변방이라고 할 만큼 낙후돼 있다. 이런 아하.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자, 전북 안에서의 변방 피해 지역까지 살피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목소리 전정희 의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KBS 전주 총국의 이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 대부분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어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 과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공약 발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원천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등등은 단순히 이제 전북개발연구원이랄지 예. 도랄지 또는 뭐 학교의 전문가들이 총 같이 협업을 이루어서 새로운 그 공약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한 탄소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완착이 되듯이 예. 뭐 수소산단이랄지 뭐 수소산단 또는 뭐 전북 도청 앞에 일테면 지금 한 7만 평이 그대로 놀고 있잖아요. 방직공장. 대한방직. 방직공장터. 예. 대한방직. 그런 거를 이제 미래의 도시로서의 하나의 그걸 이제 뭐 일테면 뭐 새만금하고 연계해서 예. 하나의 미래 도시로서의 디지털 도시로서의 발전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거를 찾아내 가지고 예. 5년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까지 따져 가지고 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건 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에너지가 너무 약해요. 만약 어떻게든 대선 때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옛날에도 그 대선 때 활용한 게 새만금 개발청도 만들었고 기금운용본부 전주로 이전한 것도 그때 대선 때 한 거거든요. 예. 이 대선 때 그런 준비를 잘 전라북도의 여러 전문가들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고 또 민주당한테 넘겨줘가지고 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예. 전북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 의견 정운천 의원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정희 의원님은 KBS 보도자료 통한 그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신가요? 네, 되게 이제 대선 공약다운 그 메머드급 공약을 전라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그 미리미리 개발을 해서 후보 캠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약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매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대선은 뭐 아까 정운천 의원님 그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거를 좀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그 도래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과거에 그 산업화 시기에는 좀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또 그린 뉴딜이라든가 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차원이 다르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이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후보 캠프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전국을 5개의 광역권 그 메가시티로 재편하겠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북은 여전히 그 전라남도, 광주와 더불어서 호남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대한 그 광역 교통망 그리고 국제공항 건설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한데요. 예. 그 옛날처럼 그 호남 속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아무 존재감 없이 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하고 그 지역 정치인들이나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서 선제 대응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체험 현장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역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라도가 그런 곳에서 좀 선도주자가 돼보는 것도 새로운 공약 발굴이 아닐까 싶어서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원천 의원님도 축전을 보내셨던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되면 각종의 여론조사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KBS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과 국민의힘 2차 컷오프에 맞춰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4명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각각 중에 내년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41%, 윤석열 후보 36%, 또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9.9%, 홍준표 후보 39.3%였습니다. 자, 우선 뭐 최종 확정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전정희 의원님. 예. 네, 아마도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 그 대장동 의혹으로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종 경선에서도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충격적인 득표를 그렇죠. 했어요. 예. 뭐 역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좁혀지거나 역전되기도 했는데 아마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감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사직을 사퇴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국감을 받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대장동 국감이 될 것 같은데 예.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지요. 예. 뭐 현재까지 의혹만 있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루됐다는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향방에 따라서 지지율의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은천 의원님. 정말 그 지금 이번의 결과만 봐도 예. 아마 그 거의 박빙의 그렇네요. 오차율이 아주 적잖아요. 예. 이게 뭐 일주일, 2주일 전만 해도 5% 이상 이재명 후보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보가 된 뒤에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전쟁 후보님 말씀대로 지금 대장동 의혹이 너무 크게 일파만파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번에 LH 사태 그 부동산 때문에 예. 뭐 오세훈 또 박형준이 당선됐는데 이번에 대장동 사태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사태가 돼가지고 요거를 이재명 후보가 잘 못 넘기면 그냥 거저 우리 당한테 넘겨주는 꼴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의혹 사태를 이재명 후보가 잘 넘겨야 그래도 제대로 된 경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 빨리 특검도 받고 빨리 해서 해결을 해야 이재명 후보도 거기서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대로 가면 이제 선거 때까지 가면 어떻게 헤어날지 난 그 걱정이 예. 많아서 이게 일단 빨리 헤어나려면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예. 해결을 해라.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이번 그 결과로 보면 예. 저희한테 더 희망이 크게 보여지는 것 예. 같아서 그렇게 보입니다. 역시 가장 큰 현안은 이제 대장동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국감에서 밝힐 것이냐와 앞으로 경찰 검찰의 수사도 지켜봐야 되겠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특검은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아주 큰 예. 뭐 사실 지금까지 계속이 대장동 의혹이 이렇게 부풀려져 왔었는데요. 지금까지 뭐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연루됐다 이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이제 의혹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렇게 매머드급의 부동산 의혹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별 문제 없었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지금까지의 지지가 훨씬 더 그냥 이렇게 찜뛰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기대를 가지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니 뭐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특검 요구하면 바로 해주면 되는데 또 국민들이 지금 60% 70%를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받아주냐 그거예요. 그러면 저희 당에서는 끝까지 특검해달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요구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처리하고 아까 5개월 남았으니까 1, 2개월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이재명 후보도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예,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4명 후보와의 대결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안에서의 4명만 따로 놓고 대통령 후보 적합도도 물어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27.6%, 윤석열 후보 22.4%, 오차범위 내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1.8%, 원희룡 후보 4.9%입니다. 정은천 의원님. 예. 예.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막 뜨고 올라가고 있고 예. 또 윤석열 후보는 우리 선거인단 우리 당원에서는 또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믹사해 보면은 아주 지금 치열하게 경쟁될 수 있는 거라서 선거는 이렇게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흥행이 되거든요. 예. 흥행에는 아주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 저희들은 윤석열 또는 홍준표 누가 되든지 간에 저희들 그렇게 흥행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후보가 우리 대권 후보로 나서게 되면 예.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렇게 한 5%, 4% 차이인데 예.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일반 민심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네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39.9%였고 홍준표 후보 39.3, 1대1로 했을 때는 0.6%니까 예. 아주 박빙이고. 자, 이 여론조사는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로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1.8%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이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도 있고 무늬만 여론조사 기관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도 관련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아니 여론조사가 알다시피 ARS로 하느냐 또는 면접으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고 또 질문 사항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그렇죠.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표본은 1000명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한 10,000명, 20,000명을 해야 1000명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1000명으로 대표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거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게 그때 그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논거를 할 수는 없고 예. 추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가 어떠냐 하는 거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여론조사 회사에서 나온 거를 비교해봐도 움푹짚푹하거든요. 예.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분석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만 보유한 것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없는 부분을 이제 백혜련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전정 의원님. 네, 현재 우리나라에 부실한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지난달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그 선거 여론조사 기관 79개 중에서 45개, 57%에 해당되는 업체가 그 조사 분석 전문 인력을 단 한 명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분석 인원을 빼고 상근 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54.4%나 됐고요. 예. 요즘은 여론조사 만능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요. 예.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각급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이제 필수가 됐어요. 후보들마다 또 개인적으로 하는 조사도 많고요. 그 대통령 후보조차도 이번에 국민의힘 보니까 그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 되더라고요. 예. 여론조사가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자체가 곧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조사의 정확성입니다. 여론조사가 그렇죠. 결과가 그 조사마다 들쑥날쑥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주자들의 지지율 순위도 또 조사 업체마다 제각각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제 설문 내용이나 조사 방식에 따라서 그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100%보다는 그것을 이제 보완할 만한
다른 장치들을 겸하는 것이 예. 결과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그래도 뭐 각 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정원춘 의원님 과거에 예. 이제 도지사에 출마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도내 안에서의 민주당의 지지가 강한 이 전북의 경우에 여론조사는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 참 이런 부분에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험자로서. 예. 제가 전북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예. 그 신뢰도 몇 부분에서 보면 예. 역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보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 당 최종 이제 후보 고르는 아까 전쟁 의원께서 의원님 예. 말씀대로 50%는 우리 선거인단, 예. 나머지 50%는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이번 이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30%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50%로 해서 50대 50으로 하니까 예. 좀 더 이제 정확도가 좀 여론조사가 50%밖에 안 되니까 예. 이제 우리 선거인단 50%가 더 가장 이제 정확한 또 그 표심을 나타낼 거니까 아. 그렇게 해서 좀 평균으로 잘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론조사 지금 기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론조사를 토대로 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 높일 수 있는 전문성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대선 주자가 결정됐고 국민의힘은 정운천 의원님 말씀대로 11월 5일이면 이제 4명의 후보 중에 1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북에 대한 공약을 철저하게 더 보완해서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 당의 뭐 어떤 지금의 자세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좀 더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운천 의원님 먼저 하시죠. 저희가 사실 뭐 저희 당은 뭐 황무지 불모지였는데 정말 이번 2030이 이준석 대표 당대표로 당선되고 나서 많은 분위기가 2030으로 변화가 됐고요. 사실 우리 책임당은 불과 600명밖에 안 됐었는데 6개월 만에 지금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비로소 조금 어떤 기반이 마련이 돼서 앞으로 정말 쌍발동 정치 서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전북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께서 한 20, 30%는 저희한테 주셔야 그걸 힘을 모아서 예. 우리 전북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감도 잘 하시고요. 또 예산 예. 지금 이제 전국으로 들어갈 텐데 더 노력도 좀 예. 해 주실 것으로 예, 믿겠습니다. 예. 전정희 의원님. 예. 네, 저는 도민들에게 하는 말씀보다 예. 그 전라북도와 그리고 또 전라북도 민주당 전북 도당에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이제 전라북도가 하고 싶었던 거, 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을 그 대선 캠프에 전달을 해서 그 대선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 후보든지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한 계단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라북도 현안과 또 대선 전국 또 폭넓은 말씀까지 듣는 시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네. 정운천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